자다가 우리가 화장실을 가는 것은 몇 번이 정상일까요? 사실은 한 번도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야간뇨가 발생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방광의 용적이 줄어들게 되니 소변이 조금만 쌓여도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전체 수면 시간이 확 줄게 되고 신체 회복 기능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 3가지가 있는데요. 방광에 있는 수분 한 톨이라도 더 밀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잠을 편안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수면 전문의 수면의사 신원철입니다. 현재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신경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주로 수면장애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자는 세상을 만드는 거창한 모토를 가지고 꿀잠 튜브라고 하는 12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자다가 우리가 화장실을 가는 것은 몇 번이 정상일까요? 사실은 한 번도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방광이 한 300cc가 차여 있을 때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500cc가 차여지게 되면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화장실 뛰어갈 때가 한 500cc 가까이 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뇌와 신체 대사 능력이 쭉 떨어져요. 1시간에 한 30에서 한 50cc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깨어있을 때는 2배가 만들어져요. 8시간을 잔다면 1시간에 30cc를 계산해 보게 되면 240cc예요. 40cc를 계산한다면 320cc입니다. 즉 자고 나서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 게 정상이고 잘 자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광의 용적이 적거나 방광이 민감하거나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잠자는 동안에 30cc가 아니라 50cc, 70cc로 만들어지게 되면 소변 때문에 깨어나게 되겠죠. 자는 동안에 방광이 300에서 500cc로 차게 되면 그 자극이 뇌를 깨워서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또는 방광이 너무 민감해서 소변은 적게 차도 반응을 하게 되면 역시 깨어나게 됩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하룻밤에 3번에서 5번씩 화장실을 갑니다. 1시간마다 간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잠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잠을 연결돼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1시간마다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수면 사이클이 90분 단위로 반복되게 되는데 깊은 잠 당연히 줄 거고요. 꿈꾸는 잠도 당연히 줄 거고요. 수면은 얕은 잠에서 자다 깨다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잠을 적게 자는 사람과 또 수면의 질이 나쁜 2가지 문제가 다 생기게 됩니다. 1시간마다 깨어나서 또 자는데 시간이 걸리니 전체 수면 시간이 확 줄게 되고 수면이 분절되니 수면의 질도 낮아지게 됨으로써 불면증과 거의 똑같은 부작용과 합병증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신체 회복 기능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야간뇨는 정상적으로 하룻밤 자는 동안에 2번 이상 깨는 것을 야간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룻밤 사이에 2번 정도 소변 때문에 깬다. 이것이 하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2번째는 이러한 증상이 그냥 술 마시고 커피 마셔서 하루 정도 나타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데요. 한 달 이상 반복된다면 이것은 질병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3번째는 자고 나서 개운치 않다면 야간뇨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나빠진 거고 수면의 시간이 부족해진 거니까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4번째는 낮에 활동할 때 자꾸 졸려요. 피곤해요. 업무를 집중할 수 없어요.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돼요. 이러면 이 또한 수면의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수면에 문제가 있고 야간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뇨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방광의 용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조금 작아져요. 젊었을 때는 300cc가 차여져야지 내가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방광의 용적이 줄어들게 되니 200cc만 소변이 생겨도 나는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남성이나 여성들 이런 방광의 용적의 저하로 인해서 야간뇨를 자주 보게 됩니다. 2번째는 방광의 민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우리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방광의 민감도가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방광의 민감도가 아주 예민해지게 됩니다. 소변이 조금만 쌓여도 방광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3번째는 수면의 문제가 야간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약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분이 우리 몸에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2가지가 작동됩니다. 하나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바조프레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이뇨 호르몬
호르몬은 우리 몸의 수분을 측정해서 수분이 적다고 판단되면 소변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즉 소변이 안 나와요. 우리가 탈수될 때 화장실을 적게 가는 이유가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 작동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 심박 나트륨 이뇨인자입니다. 이것은 심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우리 몸의 체액에 수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심박 나트륨 이뇨인자가 작동돼서 소변으로 수분을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도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고 긴장이 높을 때 방광이 수축하고 예민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불안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잖아요. 이 심장이 빠르게 뛰니까 이 심박 나트륨 이뇨인자가 분비가 돼서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또 카페인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얘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거든요. 카페인이 갖고 있는 이뇨 효과뿐만 아니라 심장을 자극하는 효과 때문에 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생체시계의 노화, 멜라토닌의 분비의 저하, 뇌로 빛이 적게 전달되는 거, 피로도의 압력이 낮아지는 문제로 인해서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고 깊은 잠이 줄어들고 중간에 자주 깨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자주 깨게 되면 뇌만 깨는 게 아니고요. 심장도 아주 빠르게 뜁니다. 우리가 잠을 깊이 잘 때 혈압은 깨어있을 때보다 깊은 잠일 때 10%가 떨어집니다. 이걸 야간 혈압 강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뇌가 자고 신체가 쉬기 때문에 심장이 피를 내보낸 힘이 약해져야 됩니다. 많이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을 때보다 혈압이 10% 낮아지게 됩니다. 맥박도 역시 10에서 15%가 느리게 뛰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주 깨게 되고 수면의 질이 나쁘게 되면 뇌가 깨어남으로써 우리의 심장도 같이 깨어나서 아주 빠르게 짜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자주 깨는 불면증 환자나 중간에 자주 깨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의 경우에 뇌가 수시로 깨기 때문에 심장이 자는 중에도 빠르게 뛰게 됨으로써 심박 나트륨 이뇨인자가 많이 분비가 됨으로써 자다가 소변을 더 보게 되고 더 깨게 되는 악순환 연결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야간뇨가 있게 되면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깨어나게 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시간마다 깨어나게 되면 특히 새벽이 되면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균형감도 나쁘는데 그냥 확 깨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새벽에 앞에서 여러 번 깨다가 화장실 가다가 삐끗해서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 골절이 와서 고관절 수술하는 분도 있고요. 뇌출혈까지 와서 장애까지 생기는 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누워있어도 괜찮은데 잠자지 마시고요. 다리를 약간 높여 놓으세요. 연세가 드시면 다리 부종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맥류라든지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 장애로 인해서 부종이 자주 생기게 돼요. 그런데 내가 서 있을 때는 부종이 다리 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이 부종, 다리 쪽에 몰려있던 수분이 중앙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누워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들이 몸에서 처리가 되면서 소변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니 혹시 야간뇨가 많으신 분들은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누워서 또는 앉아서라도 다리를 높게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화장실을 충분히 다녀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케겔 운동이 좋습니다. 케겔 운동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앉아있을 때 항문을 오므리는 거잖아요. 항문을 오므리면 항문에 있는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항문만 괄약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도에도 괄약근이 있어요. 이 케겔 운동을 하게 되면 요실금, 소변실금을 막는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있을 때 항문을 오므리는 연습, 어디 가서 쉬고 있을 때 한번 해보시면 그 또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중 배뇨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남자들은 전립선, 여자들은 요실금이 자주 생기게 되고요. 방광의 용적도 작아지고 방광도 민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게 되면 잔뇨가 좀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럴 때 먼저 편안한 상태에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금 몸을 좀 앞으로 숙이세요. 또는 두 손을 아랫배에다가 대고 약간 눌러주시고 몸을 약간 숙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행주를 쥐어 짜듯이 방광을 꽉 쥐어 짜는 겁니다. 그러면 잔뇨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화장실 가서 소변 보시고 몸을 앞으로 숙이시고 손으로 배를 살살 문지르면서 눌러주시게 되면 내 방광에 있는 수분 한 톨이라도 더 밀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소변을 많이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낮에 커피를 적게 마시거나 안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가장 적게 마셔야 됩니다. 수분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은 당연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시간 전에 수분의 섭취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중에 수분이 많이 만드는 채소나 야채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들은 소변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가급적 저녁 시간에는 이런 브로콜리 같은 건 적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녁 식사 중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드셔도 소변을 많이 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짠 음식을 드시게 되면 소변을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왜? 물을 많이 마시게 됨으로써 그게 진정된 상태에서 소변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니 짠 음식은 저녁 시간에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매운 음식도 역시 같은 원리로 저녁 시간에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이 있거나 요실금이 있으면 우선 진단이 명확하게 받아보시고요. 그에 따른 약물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약들이 좋아서 전립선 약이나 요실금 약이 크게 부작용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받고 원인이 되는 걸 배제해야 됩니다. 전립선을 그대로 내비두고 야간뇨를 없애는 방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치료를 정확하게 받는 것을 첫 번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저녁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또 방광을 조절할 수 있는 케겔 운동이나 이중 배뇨법들을 활용해 보시면 야간뇨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어요. 방광이 수축하고 민감해서 야간뇨를 보는 분들한테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야간뇨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멜라토닌 자체가 야간뇨 치료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잠의 문제 때문에 야간뇨를 본다면 특히 연세가 6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1ml에서 2ml 정도의 소량의 멜라토닌을 고정적으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젊었을 때보다 멜라토닌의 분비는 50% 줄게 되고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30%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됩니다. 따라서 연세가 드셔서 잠자는 것들이 불충분하다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효과는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수면제하고도 비교가 될지 않을 정도로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보다도 약합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고 깨는 리듬을 고정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을 내가 정해지는 나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체 리듬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대 근무자, 시차가 있는 분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잠자는 시간을 끌고 오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복용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 그리고 멜라토닌을 복용하신다면 내가 자는 시간을 먼저 고정하시고 그로부터 1시간 전에 멜라토닌을 복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멜라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멜라토닌을 복용해서 빛을 쬐게 되면 멜라토닌은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을 1시간 후에 복용하고 취침 루틴을 하시면서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